다녀오겠사옵니다, 전하. 그래. 이상해 보이지 않겠느냐? 물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다. 부부까지는 안 되겠다. 7화 성공개 보셨나요? 진짜 성공개 부분 잘 땄다는 생각. 너무 귀여워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연숙수, 말고, 폭군 이연이 말이죠. 로맨스로 심장 뛰게 하고 군침도는 음식으로 혼미하게 하며 음의 세력의 위협으로 긴장감도 가져다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 7화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하시죠. 결국 따라 나서면서 다리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귀여운 모습. 평소엔 처용무 같은 춤도 잘 추며 사냥도 잘하는 건실한 청년이 연지영도 잘 오르는 산길을 힘들다 하다니요. 살짝 어리광 같은데? 명나라로부터 대결도 이기고 나라도 살피고 연지영도 지켜주고 이연은 책임감 강한 스타일로 묘사되지만 같이 가겠다고 우기며 따라 나선 길 괜히 어리광을 한번 부려보는군요. 여자 앞에선 눈치가 좀 부족한 스타일이잖아요. 엄마 잃은 상실감을 채워주는 여인이던 강목주에게 홀라당 마음을 빼앗겼던 임금 아닙니까? 그리고 기습키스 하고도 기억 안 난다 하고 승은을 입은 것이면 고마워해야 한다나 어쨌다나 연지영처럼 솔직함과 당당함, 따뜻함을 겸비한 여인을 처음 보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임금도 모르는 해외 문물을 줄줄 설명해대는 진이었삼. 즈은하는 제 스타일이 즈은여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미숙할 수 있는 임금이죠. 이번에 연숙수가 길을 나선 것은 싱싱하고 좋은 식자재를 구하겠다는 것, 그리고 압력솥을 만들 장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숙수들과 회의 자리에서 압력솥의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선의 장영실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엄숙수가 장영실의 후생 장춘생에 대해서 말해준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이연에게 가서 얼른 만들어 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절단들이 궁 안에 있고 날마다 그들을 위한 연회와 준비가 한창인데 궁을 비우는 건 쉽지 않은 때입니다. 게다가 바깥에는 영모를 꾸미는 일당들이 항상 임금을 노리고 있죠. 하지만 남장을 한 연지영과 임승재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부로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우기는 이연. 수역이 어리둥절입니다. 결국 의기양양하게 따라 나서는데요.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이연. 마냥 귀엽습니다. 이 드라마가 현재 여주의 이쁜 모습보다 남주의 귀여움에 반응이 더 폭발적인 시점인데요. 물론 둘의 케미가 폭발적이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지영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랑꾼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네요. 이연은 사냥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궁을 비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 길에 공길이가 함께 가는데요. 공길이는 이연이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비공식적인 첩자. 눈치도 뛰어나고 무술도 아주 날래죠. 이연은 어머니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복수하기 위해 대왕 대비를 겨냥하고 있고, 공길이는 누이의 죽음이 강목주의 상궁추월이와 연관된 것임을 알고 이들을 겨냥하고 있죠. 이들에게는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궁궐입니다. 이제 삼계탕에 필요한 압력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닭백숙은 조선에도 있는 요리였지만 흑삼을 넣고 압력에 고아낸 삼계탕은 가마솥에 하루 종일 삶아낸 것처럼 시간을 거스르는 맛이죠. 단 1시간 끓여도 반나절은 끓인 듯한 부드러움과 모든 재료의 진맛이 녹아나는 요리죠. 무사히 장춘생이 사는 곳을 찾아왔지만 대포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행들. 거기다가 임금이 직접 왔다며 장춘생에게 큰 소리로 호령하려고 하는 이연을 연지영이 워워 말려가며 장춘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춘생은 눈부신 과학적 업적을 남긴 장영실 할아버지가 주상의 가마를 개발하다가 부서진 사고로 주상을 위험하게 했다는 죄로 파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드라마나 원작에서는 장영실의 가문이 폐족이 되어 다시는 할아버지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잡과에 합격해 집안을 일으키려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만, 사실 장영실의 기록은 파면 이후에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대 궁궐의 기록에 장영실의 칭찬이 언급된 것을 보면 왕이 내친 것이 아니라 파면 후에 노병을 앓고 사라졌다는 것뿐 그를 내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신임했던 세종은 사람을 귀히 여겨 인제는 끝까지 가까이 두는 인물인데 가마 사건으로 인해 그의 노병을 알고 편히 놓아준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암튼 이 드라마에서 춘생은 할아버지를 존경하지만 할아버지의 말년과 후손들의 고초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라 왕인 이연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대포와 화약 이런 걸 개발하고 사는 걸까요?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 재능을 썩이지 않은 본성은 할아버지와 꼭 빼닮은 것이네요. 이때 연지영은 대령 숙수의 솜씨를 발휘해 식사를 대접하겠다면서 춘생이 장영실이 찾아뵐 때마다 늘 손수만 들어드렸던 파전, 동네 파전을 만들어주죠. 제가 부산 사람이라 동네 산성 가서 동네 파전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요. 그냥 파전이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연지영은 당신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으로 수백 년 뒤에도 사람들은 당신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며 그분은 당신처럼 안으로 숨는 분이 아닌 아무리 벽이 두꺼워도 밖으로 깨고 나온 분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숨어 사는 걸 원하실 리 없다고 설득하죠. 파전의 향을 잊고 살던 춘생은 총통의 원리로 압력솥을 뚝딱뚝딱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가려 하는 순간 들이닥치는 자객들. 춘생의 집은 이연도 들어올 때 대포에 당할 뻔한 것처럼 온갖 신무기들이 가득 있는 곳이죠. 자객들이 불을 지르자 화약을 역이용해 그들을 처리하지만 지영이 쓰러지죠. 지영이 칼에 맞았다기보다 화약 소리나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칼에 놀라서 기절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쓰러진 지영이밖에 안 보이는 이연은 에너지 말렙으로 끌어올려 일당들을 쳐부수고 지영이를 안고 통곡하며 난리 하겠는데요. 대령 숙수가 있어야 명나라와 대전을 치르죠. 지영이 벌떡 눈을 뜨고 일어나자 죽은 줄 알고 놀랬다며 끌어안고 난리하는 이연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연지영도 이연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연을 그리워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이연은 연지영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난 화에 스스로 알게 되었죠. 여인으로 흠모한다는 것을요. 이제는 달을 보아도 이연이 떠오르고 그러나 막상 보면 좀 얄밉고 하지만 사과의 뜻으로 가방이도 찾아주니 고맙고 이런 이연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추스려 보니 이연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7화 기대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하는 연지영. 임금의 마음을 알고 이젠 눈빛만 봐도 사인이 척척. 연지영이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이연. 물론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안팎에 있으니 긴장감도 장난 아닙니다. 로맨스로 심장 뛰게 하고 군침 도는 음식으로 혼미하게 하며 음의 세력의 위협으로 긴장감도 가져다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 7화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재미난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선물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